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오늘은 달순의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하리보 형과 함께합니다. 아, 인사. 근데 이제 하리보 된 건가요? 다른 거 그렇구나. 없나요? 네. 다른 거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다른 거 제가 좀 몇 개 뽑아 올게요. 좀 아, 좋은 예. 걸로, 좋은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리보가 싫다는 건 아니고, 네. 자, 분데스리가가 이제 재개해서 2주차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이슈를 정리할 건데 중계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아, 홍콩 뭐, 스타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지난번에 이유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방송국의 사정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어쨌든 리그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그의 이슈에 맞춰서 네. 오늘은 그래서 크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요. 뭐 일단은 지난 라운드에서 티모 베르너 우리 전에 와. 한번 다뤘었잖아요. 헤트트릭 헤트트릭. 티모 베르너를 다룰 거고. 엄청 잘했다. 네. 아 근데 뭐 근데 그 티모 베르너가 요새 또 핫하게 계속 리버풀 링크 그렇죠. 사실 이걸 저희가 한 2주 전에 다루지 않았나요? 2, 3주 전에? 근데 또 이번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링크가 됐어요. 이따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릴게요.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저도 해킹은 아닐 오늘 거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리버풀이 각 그러니까 여러 미디어들이 뉴스들을 나오는 걸 이제 네, 홈페이지에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결국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아 요새 베르너가. 베르너 마음이 좋죠. 그리고 들쩌다. 요즘 이적 시장에서 지금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데가 독일밖에 없고 아 그렇죠. 가장 핫한 선수라면 뭐 티모 베르너를 꼽을 수밖에 없고 뭐 하베르츠도 있고 몇 명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으니까 티모 베르너가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 리버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잘하는 선수는 리버풀과 무조건 링크가 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도 맞네요. 너무나 네. 당연하기 때문에 이 베르너하고 리버풀이 엮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궁합이 너무 잘 맞다는 거.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그리고 괴체가 이제 팀을 떠날 것 같아요. 그 나오더라 소식. 네. 야. 뭐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수이기도 한데 맞아. 부상도 있었고. 부상 이게 교체. 큰 부상도 아닌데 짜잘한 부상들이 너무 많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좀 그건 이따 아쉽고. 뒤에 한번 또 해보시죠. 네. 구체적으로. 또 마지막 그리고 쿠티뉴. 쿠티뉴는 참 아스날부터 뭐 여기 나오네. 사실 이제 뭐 분데스리가에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쿠티뉴를 잡지 않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정을 했으니까. 그 얘기 이따 좀 네. 자세히 한번. 일단 그 정도 이슈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분데스리가 한 주의 이슈를 한번 저희가 네. 말씀드릴게요. 자, 와 일단 티모 베르너 잘합니다. 헤트트릭. 뭐 티모 베르너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네 번째 시즌인데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고 사실은 티모 베르너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뛸 때부터 워낙은 뭐 17살에 데뷔를 해서 17살.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최연소 나이 한 경기 2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연소에 한 골 넣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기록은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17세 제가 이걸 적어왔어요. 17세 249일째 되는 날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한 경기 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고 슈투트가르트 공식 경기 최연소 데뷔. 그러니까 웬만한 나이 관련한 건 다 갖고 있는 그렇죠. 친구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4살이니까. 그래요. 지금도 별로 안 됐어 사실.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수 생활이 좀 길어졌잖아요. 10대 후반부터 맞아요. 30대 중반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시기를 최고의 전성기로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6, 27. 그때가. 요때가 네. 가장 피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진짜 잘하면은 막 30대 초반에도 잘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로만 놓고 메시를 보면 한 10년 전만 놓고 보면 손흥민도 이제 내리막길 걸을 나이 예전에 아닌가? 그랬을 때가 92년생이니까.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24살인데 지금 이 정도 저는 정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라이프치히보다 더 기량적으로 더 높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맞죠. 거기를 가게 그건 되면 팩트지. 아무래도 훨씬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할 것 같아서 이게 베르너가 헤트트릭을 마인츠를 상대로 해서 또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슈투트가르트 시절에는 10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였고 그때는 이제 10대에도 좀 걸쳐 있었고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초반이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은 워낙에 좋은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골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뭐 리버풀 아까 박문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버풀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를 긁어서 올렸을 정도면 그건 이따가 한번 보면서 한번 또 네네.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골을 넣냐면 이게 스카이 스포츠에서 띄워놓은 건데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합쳐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그렇죠. 포칼 그다음에 포칼 그러니까 컵 챔피언. 대회죠. 그렇죠. 그다음에 챔스
이 세 개 다 합쳐서 38경기에서 30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거의 뭐 경기당 한 골에 네. 가까운. 분데스리가만 따지더라도 27경기에서 24골. 그렇죠. 7개의 도움. 이게 도움도 되게 많이 하는 선수예요. 아, 도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38경기 30골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데 합쳐서 도움도 많이 표시해드리자고 한다면 12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경기 나오면 한 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는 뭔가는 그게 하고 간다는 골이건 거죠. 도움이건 한다는 거죠. 네, 뭔가는 대단한 하고 선수예요. 간다는 거죠. 네. 슈투트가르트 시절에 거의 이제 원톱형 공격수였으면 지금은 측면 쪽으로 많이 빠졌어. 그때 그렇죠. 사이드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이프치히는 4-2-2-2를 쓰는 팀인데 2-2-2가 이렇게도 바뀌었다 이렇게도 바뀌었다 이렇게 막 측면으로 갔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도움을 많이 기록을 하는데 저는 근데 한 차례 고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차례 고비. 그러니까 한 차례 고비가 뭐냐면 이 팀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덴마크 출신의 유스프 폴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국가대표인데 네. 이 선수가 정말 많이 뛰어요. 음. 정말 이 히트맵을 보면 다 찍어요. 경기장을 다 오케이. 찍어요. 정말 공격 수비를 다 찍는데 이 선수가 이 상대 수비수들을 많이 달고 다니는 틈을 베르너가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쓸어줄 때 정말 그 너무 위에서 베르너는 그냥 딱딱딱 잘 능력 확 그렇죠. 집중해서 골 넣어버리는. 근데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베르너가 개인 기량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일정하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주는 선수가 주변에 있으면 그 선수가 수비수를 달고 뛰어주잖아요. 근데 베르너가 그 이득을 많이 봤죠. 근데 문제는 폴센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 경기에서 5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근데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이기 때문에 인대 좀 걸리겠네. 제 생각에는 몇 주 걸릴 네. 것 같아요. 인대는 좀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는 휘저어주는 선수가 그렇게 공격진에서 휘저어주는 선수가 없을 때 과연 베르너가 팀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제는 조금은 새로운 능력치가 필요할 때예요. 본인이 만들어서 해결까지 다 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또 주중 경기가 또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쳐서 앞으로 한 2-3경기 정도는 베르너의 진짜 능력을 한번 볼 수 있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베르너가 지난 주말에 해트트릭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전체 합쳐도 38경기 30골 12개의 도움 엄청난 활약을 해왔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폴세인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요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올 시즌 지켜야 될 포인트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베르너를 데려가고 싶다 혹은 뭐 미디어들이 요새 맨날 뭐 이적설만 쓰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예. 그냥 뭐 일반 미디어들도 썼겠지만 자,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데 이게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 뭐 팬 사이트가 아니죠. 팬 사이트나 아니면 미디어를 제가 연 게 아니고 네. 그냥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돼요.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미디어들이 쓴 기사를 긁어오는 거죠. 이제 네. 요거는 우리 공식 홈페이지 한번 소개해 볼까? 네. 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지금 우리가 화요일 12시 기준으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12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이나 9월 중에 이제 사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기사대로만 하자면 그렇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했던 거를 이브닝 퍼왔습니다. 스탠다드에서 나온 거고 네. 사실 이 뉴스의 원소스는 독일 쪽에서 뉴스가 나온 거를 다시 이브닝 스탠다드가 또 가지고 온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 뉴스를 보면 봤는데. 저기 독일 축구 전문가라고 써 있는데 라파엘 뭐라고 읽어야 돼요? 호니히 슈타인. 호닝슈타인. 호니히. 호니 네. 발음 어렵다. 호니히 슈타인인데 분명해요? 독일 축구 전문가라고 소개하는데? 근데 뭐 이 사람이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전문 슈피겔에- 프리랜서 같은. 네, 전문 프리랜서예요. 슈피겔? 네, 슈피겔에도 슈피겔은 쓰고 되게 유명하대잖아요. 그리고 BT 스포츠에도 이 사람이 기고를 하고 그러면 그리고 영국 일감이 매체에도 있네. 몇 개를 쓰고 아. 뭐 상당히 몇 군데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쪽에서는 이제 키커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슈피겔은 또 알아주는 데니까 거의 시사주간지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약간 폭로 같은 거 많이 하고. 폭로 많이 하죠. 예,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도 거기서 나왔죠. 네. 예. 그 여기에 또 하나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클럽 감독이 베르너하고 화상 미팅을 한 차례 했다는 자, 거죠. 제가 간략하게만 해보면 요 독일 축구 전문가라는 라파엘이라고 할까요? 뒤에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호니슈타인. 라파엘은 얘기했다. 티모 베르너가 이번 여름에 리버풀과 사인을 할 것이다. 아주 가능성이 예, 높다는 아주 거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했고 위리겐 클럽 감독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디냐 5대0 경기. 예 베르너가 5대0 경기 마인츠 경기 이렇게 보고 봤고 바이에른 뮌헨 인터밀란들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24살짜리 네. 선수하고 링크되어 있지만 위리겐 클럽이 굉장히 이번 여름에 타겟을 하고 있다. 이 라팔이라고 하는 기자에 따르면 컨펌 확인했다. 클럽이
버추얼 미팅을 했다는 거죠. 이거 화상 미팅,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로 화상. 얘기하면 영통했다는 네. 얘기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지금 축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아, 근데 이거 자체 버추얼 미팅의 큰 의미는 만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전화란 게 아니라 사실 뭐 전화번호를 몰라서 화상 미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화상 미팅인 거죠. 네네. 네. 물론 이 마지막에 요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버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있어요. 리버풀 그 밑에 이제 각주를 달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르너의 우리 같으면 잘 안 할 텐데 이런 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바람도 어느 정도가 담겨 있을 거고. 근데 물론 저는- 뭐 이적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옷 입고 사진 찍고 딱 뭐 안필드에 네. 서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베르너가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2023년. 그런데 그런 건 뭐라 그러죠? 왜 뜨는지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갈지 안 바이아웃-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바이아웃.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아. 정확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것도 복잡하대요. 네. 에이전트도 들으면 밑에 막 계약을 막 해가지고. 그렇죠. 해마다 다른데 음. 6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에요. 6월 15일까지 30일이 아니고? 네. 오. 그러니까 계약서상이 6월 15일까지 얘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아. 대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5,500만 유로가 걸려 있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5,500만 유로. 5,500만 유로면은 대략 따져 보니까 한 740억 정도? 베르너의 이름값 치면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 이름값이 또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6월 그렇지.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복잡하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지금이면은 더 줘야지. 지금이면 훨씬 더 줘야죠. 2023년이면은 근데 또 아직 그런 3년이 근데 남아 그런 것도 있는데. 있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 더 높게 갈 수 있겠는데 당연히 문제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해주죠.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리버풀 많이 못 준다니까. 영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지금 그 독일 쪽의 미디어나 영국 쪽에서 나오는 미디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변수다.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맞아요.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5,500만 유로를 베팅하는 것 자체도 리버풀한테는 모험이다. 그렇죠. 해놓고서는 다음 시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일단 이 조항 자체가 있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는 양쪽이 다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그 날짜 안에 뭘 하거나 이러면 이 돈만큼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한 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좀 봐야 네네.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크게 보면 될 것 같고 왜 연결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미디어가 뭐건 간에 왜 연결되고 있다고 말합니까? 너무 핫해요. 일단 너무 잘하고 베르나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 축구를 하는데도 독일밖에 없으니까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벌써 24골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커리어 하이거든요. 분데스리가만 기준. 그렇죠.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하면 커리어 하이인데 이 정도 나이대에 이 정도 골 넣어줄 수 있는 정통파 공격수가 과연 누가 있느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한다. 네. 사실 그 이유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클럽 감독의 축구하고도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스타일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니까. 클럽 감독의 축구가 전체적인 개개 프레싱. 네.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도 계속해서 막 뛰고 움직여요. 엄청 내려가죠. 그 라이프치히를 JTBC에서 중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못 보셨을겠지만 사실은 그랬겠지만 한국 선수만 하지 말고요. 저도 한국 선수 안 나오는 한국 경기 좀 안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또 어쩔 수가 없죠. 네. 베르너가 정말 수비까지 내려와서 클리어링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베르너 진짜 많이 내려와서 엄청 뛰어요. 진짜 사실 이 팀은 그러니까 베르너- 마네 같은 친구들이 수비 가담도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에. 기존의 제가 볼 마네. 때는 마네보다 더 많이 해요. 더 한다. 더 해요. 이게 스피드는 살라인데 살라 마네인데 수비는 박지성처럼 하는 거죠. 이게 느낌으로 하자면 네, 느낌으로 하리버 형의 하자면. 얘기는 그러니까 베르너를 스피드는 살라 같은 느낌인데 네. 또 수비 가담은 박승처럼 한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공격수들에게 수비를 가담하게 하는 것이 최근 축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중앙선 있는 쪽에서만 강하게 프레싱을 하고 내려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죠. 근데 문제는 베르너 같은 선수들은 저기 전방위적으로 한다는 시미오네 거예요. 감독의 공격수들은 내려와야 돼요. 그 팀은 내려와야 돼. 거기는 워낙 조밀하게 또 움직이잖아요. 네. 워낙 조밀하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라이프치히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이게 포지션 파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그런 아까 것들이 있기 얘기했던 때문에 4-2-2 하면서 움직임을 보면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히트맵도 한번 베르너를 네.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편집하면서 아마 히트맵 정도를 하나 더 넣어주면 네.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짜 베르너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잘한다. 우리 그냥 요약해 네. 볼게요. 잘한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현재. 그다음에 그런 클롭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과도 부합한다. 네. 그다음에 클럽도 어차피 독일, 베르너도 독일. 이 독일통에 대한 어떤 그 당연히 네트워크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글쎄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크지 봐요. 않다? 왜냐하면 오케이. 뭐 남미 선수들도 독일어나 영어 안 통해도 볼 차 이러면 차고 골 넣어 이러면 넣는데. 포체티노도 토트넘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 많이 땡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거를 초월하는 선수이기는 오케이. 해요. 그건 그렇죠. 베르너는. 자, 그럼 요건 어때요? 지금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마네하고 살라, 피르미누가 네. 있는데 특히 이제 마네하고 살라가 다 아프리카 쪽 그렇죠. 출신들이어서 네이션스컵 그렇죠. 아프리카 대회가 또 열리게 되면은 두 음. 선수가 많이 동시에 빠져나가게 될 경우 그러면 지금 이제 마땅히 쓸 카드가 없잖아. 미나미노 좀 약하잖아. 사실은 미나미노는 이런 어떤 그 스타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번 써보려고 했던 네네. 거거든. 뭐 피르미누라든지 네. 어떻게 비면 어떻게 해보려는데 요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리기? 그러니까 이제 요럴 경우 분명히 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연결설. 참고로 뭐 오리기도 도르트문트에서 잘하기는 했어요. 아 네. 아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우리 어. 기적형. 네. 기적적인 골을 많이 넣죠. 네. 네. 볼프스부르크에서 잘했던 선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 모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 피르미누나 음. 살라나 마네나 음. 전형적인 원톱형 공격수는 아니죠. 음. 그런 면에서 베르너가 주는 무게감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아, 그지. 베르너는 사실 그 리버풀의 현재 3톱에서 여기를 세워놓건 뭐 양쪽을 세워놓건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셋보다는 이 원톱에 가장 어울리는 아, 선수이기는 베르너는 하잖아요. 네. 베르너는 네, 오케이. 일단 몸싸움 능력이 또 되는 선수고. 하긴 피르미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죠 리버풀. 그렇죠. 네, 사실 더 뭐 강한 뭐 이런 이 느낌이. 세 명이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죠. 아 그리고 저런 게 베르너는. 있어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네.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의 탑 수준으로 갔고 두 경기만 이기면 우승인데. 압도적으로 갔는데 뭔가 이렇게 쫙 결실을 냈을 때는 약간 리플래시나 변화들이 또 그럼요. 그죠? 무슨 얘기 그럼요. 우리 현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승을 했는데도 선수단 바꾸잖아. 그대로 가면 10년 동안 우승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왜냐면 그렇게 한번 좀 바꿔줘야 동기부여나 목적이 그렇죠. 다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살라나 마네가 영원히 리버풀에 남는다는 보장이 또 있나요? 그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좀 많은 분들이 뭐 피르미누는 공미 쪽으로 빼면서 변화를 주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베르너가 온다면 되게 다양한 또 어떤 포지션 그렇죠. 변화나 약간 느낌이 옛날에 바르셀로나 판타스틱 4 네, 이런 느낌이 네, 될 네. 수도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가 네. 지금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네. 때문에요. 베르너가 가장 많이 쓴 곳은 최전방하고 사실은 왼쪽 측면이에요.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슛을 때리는 이 전형적인 45도형 선수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니면 뭐 라이프치히처럼 저런 전술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미디어에 나와서 가끔씩 하는 얘기를 네.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433? 그렇지. 난 433을 쓰긴 해. 근데 그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의 유연성. 그렇죠. 특히 클럽은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개개인 프레싱과 일반 프레싱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봤어요. 일반 프레싱 같은 경우는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 들어왔을 때 접근하고 복귀하는 게 네. 일반 프레싱이라고 한다면 개개인 프레싱은 공간과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지 어느 위치에서 바둑돌이죠. 계속.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네. 때문에 꼭 433만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아니죠. 사실은 4-2-3-1, 4-4-2 이런 거는 시작할 때 서 있는 그 자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베르너가 일단 연결되고 있고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쨌든 이런 보도를 따왔다. 근데 뭐 아무 근거 없긴 하지만 베르너가 다음 시즌에도 라이프치히에 남을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무슨 뭐 어디 아는 사람한테 독일 중에 하나라도 들었다든지 뭐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같은 데가 네. 사실은 당장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노리거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팀은 아니에요. 돈을 본인 엄청나게 스스로가 투자했지만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랑닉 고문도 그걸 알고 있고 나겔스만 감독도 우리가 당장 바이에른 뮌헨하고 비벼서 우승할 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들였을 때 더 사올 수 있는 선수들의 툴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더 그렇지. 많은 그 풀이 그렇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3-4년 후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라이프치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베르너도 결국은 가지 않을까. 적절한 돈이 되면. 네. 좋습니다. 뭐 이거는 아직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네.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 본 거고 베르너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매우 리버풀 잘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버풀을 이적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퍼갔다. 네. 저는 다음 시즌에 간다. 여기에서 어, 개인적인 의견. 왜 이런 간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봤다. 네. 요 정도로 좀 요거 얘기는 베르너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수 이야기인데 요거 제목만 놓고 보면 마리오 게체 sieht seine Zukunft eher im Ausland. Wohin sollte er wechseln?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마리오 게체가 잠깐만요. 이러니까 하려보기 좀 새롭습니다. 역시 독일에 10년 계셨던 게 맞군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다행히 제가 본 기사라서 많은 분들이 오막 예. 야 자 집에 갈게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가야죠. 정확하게 직역하면 뭡니까 저게? 마리오 게체가 seine Zukunft 그러니까 미래에 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 im Ausland 외국에서 뛰기를 원하는 거죠. 아예 독일 무대를 벗어나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wohin 어디로 갈까? sollte er wechseln 어디로 이적을 하게 될까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우슬란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주어 자체가 마리오 게체니까 게체는 외국으로 나가는 걸 좀 더 원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있는 거죠. 일단 마리오 게체는 왜 현재 소속팀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마리오 게체를 볼 때마다 마리오 게체가 지금 27살 밖에라고 해야 되나요? 27살 그쵸. 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지금 이렇게 커리어가 약간 요즘 느낌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기사들이 되게 오래 전부터 봐서 맞아요. 이제 은퇴할 때 된 거 아니야? 근데 2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선수가 가장 안타까운 게 과거에 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라스 리켄이라는 선수 아시죠? 라스 리켄이 97년 도르트문트가 우승할 때 유벤투스랑 챔피언스리그 결승골을 넣은 다음에 인터뷰를 딱 했더니 나 대학 시험 보러 가야 돼. 인터뷰할 시간 없어. 이랬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2002 월드컵에도 나왔었고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 빠르고 측면 갖다 놔도 잘하지. 가짜 공격수 역할도 하지. 2선 중앙에서도 뛰지. 괴체가 딱 그래요. 체격 조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2014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골 넣어가지고 독일이 우승했던 게 괴체잖아요. 근데 그게 교체였잖아요. 네. 사실은 주전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그건데 문제는 어딜 가도 어느 포지션 공격 포지션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능력이 있어서 육각형 같은 선수인데 육각형이 더 크면 좋은데 육각형이 80%예요. 좀 작아서 여기 쓰기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있는데 여기 써서 완벽한 여기 써서 완벽한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 선수의 전성기는 20대 초반이었어요. 도르트문트에서 진짜 좋은 선수인데 2013, 2014 시즌까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나 그런데 그 도르트문트에서의 마지막 시즌과 바이에른 뮌헨 간 그 첫 시즌만 딱 10골을 넣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두 자릿수 득점이 없어요. 독일의 지동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동원도 현장에서 진짜 아까워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많아서. 그건 또 나중에 또 할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워요. 저는 괴체가 외국에서 뛰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왜요? 독일 최고의 팀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윈넨이요. 두 번째는 뭐 도르트문트죠? 거기서 다 뛰어봤잖아. 아. 어딜 가냐 이거죠. 여기서 도르트문트나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다른 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른 팀으로 간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 커리어가 꺾이는 거죠. 근데 외국이라면 다르죠.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도전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인생 2막. 그렇죠. 마리오 고메스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다가 피오렌티나로 갔으니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피오렌티나보다는 더 높은 급이죠. 이게 뭐 급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전력만 놓고 본다면 레바민이니까. 그러나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조금 다르죠. 나는 도전을 하러 가는 거야. 그렇죠. 약간 이 명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괴체 정도의 클래스라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또 데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쵸. 도르트문트는 이미 홀란드로 재편이 됐어요. 그렇죠. 홀란드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공격수를 쓰지 않아요. 홀란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가 로이스도 아니고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체를 가짜 공격수로 놓고 계속 이 공격수들을 돌렸는데 맞아. 홀란드가 있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큰 부상은 없는데 작은 부상이 너무 많아요. 잔잔바리로. 네. 그래서 해마다 뛰는 경기 수가 뭐 20경기 초반이나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뛰거든요. 최근 들어선 더더욱 그래서 더 나이 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언론에서도 뭐야 27이야? 한창 때인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어찌 보면 괴체 입장에서도 더 충분히 뛰어야 되는 나이인데 독일 무대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하기에는 네. 자기가 약간 운신의 폭이 적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뭔가 그 안에서 선택하기에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EPL하고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만약 간다면 예상하면 지금 나오는 데는 사실 다 세리에 쪽이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AC 밀란도 나오고 있고 라치오 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AS 로마도 나오고 있고 이 지금 리그 내에서는 헤르타 베를린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헤르타 베를린이 명함을 내밀긴 좀 어렵죠. 아 그래요? 근데 뭐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열리면 얘기를 하지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려도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괴체 네. 얘기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2014년 월드컵 결승전을 마라카냥에서 네, 있었어요. 네. 현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독일에 1대0을 걸었었습니다. 배성재랑 제가 배성재 나서 맞춰가지고 어디에 걸었나요? 배성재는 잘 못 맞춰요 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밥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하고요. 괴체 어쨌든 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수 이야기입니다. 쿠티뉴. 쿠티뉴는 이게 공교롭게도 또 괴체랑 동갑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92년생 동갑이니까 전성기가 지금 한창 누려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임팩트 있을 때지. 근데 정말 리버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도 리버풀 떠나고 나서 어려웠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약간 이 쿠티뉴가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죠.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로벤과 리베리의 흔적이 너무 커요. 그렇죠. 로베리. 로베리의 이 흔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맡아주고 있냐? 코망하고 나브리예요. 그렇죠. 물론 쿠티뉴가 좋은 젊고 빠른 선수예요. 친구들.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로벤과 리베리가 맡아주는 그런 터치라인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이지. 접고 들어가서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팀 전술상으로.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팀 전술상 쿠티뉴가 좀 애매하다. 많이 애매해요. 많이 애매하다. 많이 자, 애매해요. 그래서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사실 지금 22경기를 뛰어가지고, 뭐 8골에 도움 6개 6개. 되면 이제 한참 정말 쿠티뉴가 막 이름 날리고 막 이적하고 이럴 때의 어떤 기대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아까 보셨잖아요. 베르너가 27경기에서 24골 때리는 거 분데스리가에서. 그거 놓고 보면 진짜 차이가. 근데 확 나죠. 15라운드에 브레멘전에서 3골 넣고 2개의 도움한 거 빼잖아요. 그럼 21경기에서 5골하고 4도움이에요. 그 한 경기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지. 물론 다른 경기에서도 사실 임대로 들어온 선수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이렇게 손발 맞출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내년이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나브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쿠티뉴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 더 지금 필요한 포지션은 쿠티뉴의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레반도프스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할 만한 공격수 하나가 더 필요해요. 레반도프스키에게 사실 너무 집중되어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니까. 그렇죠. 레반도프스키가 만약에 없으면 공격수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케이. 부상 없이 너무 지금 잘 뛰어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가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쉬는 기간 동안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뛸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그 리저브 팀에 있는 지르크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네. 나오자마자 골을 넣어서 잘하고는 있는데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뛸 선수는 아니잖아요. 오케이. 아직은. 자, 그러면 쿠티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해 주신 거. 쿠티뉴도 여러 가지 지금 팀을 옮기고 그러면서 폼이 좀 완전히 정상은 아니다. 네. 두 번째, 뛸 수 있는 포지션의 젊은 경쟁자들이라든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세 번째, 전술상도 맞지 않는다. 아니죠. 안 맞죠. 로베리의 과거를 놓고 보면. 네 번째,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쿠티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 이상 있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계약이 6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축구가 6월 말에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기 임대를 조금 더 하자. 막 그거야 뭐. 어디든지 다 그거니까. 똑같이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난 쉴 거야. 이래버리면
오늘 뭐 이렇게 외신인데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아스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에 계속 있을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 중앙은 티아고가 너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활용할 때 티아고가 약간 그 딥 라인에서 뿌려만 줘도 티아고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티아고가 골을 못 넣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욕심내지 않거든요. 근데 쿠티뉴는 욕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10m 그 앞에서 팀 안에서의 케미로 놓고 보자면 아닌 거죠. 네. 케미로 현재로서 놓고 보자면. 네.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날은 그렇게 해트트릭도 하고 2개의 도움도 기록을 하는데 근데 전혀 쿠티뉴다운 화려한 모습이 없어요. 맞아. 예전에 그 임팩트가 없더라. 그리고 옛날에 정말 리버풀 리버풀에서- 잡고 여기서 꺾고 들어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 그죠? 보면 기가 막혔는데. 근데 리버풀에서 뛸 당시는 본인이 스타가 돼도 되는 그 당신은 그랬죠. 지금이 아니니까. 지금 리버풀 오면 또 그건 안 돼. 그거 안 되죠. 지금 그건 안 리버풀 되죠. 오면 쿠티뉴 안 돼. 그렇게는 또.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쿠티뉴가 혼자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모두가 맞아. 스타인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팀이 돌아갈 게 아니라면 쿠티뉴는 정말 다음 팀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하지만 자, 근데 그런 정도죠. 그러면 쿠티뉴는 좀 떠나는 걸로 이번 네, 시즌 거의 끝나면. 일단 포기는 했어요. 네. 오케이. 많이 간다면 어디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저도 아스날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왜냐하면 아스날 거기까지. 프리미어리그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할 것 팀원 솔직히 잘 같아요. 모르겠는데. 네. 예. 지금 뭐 92년생이고 손흥민 선수 동갑이고. 어차피 만으로 뭐 27살이면. 세리에를 뛰어봤고 근데 세리에보다는 EPL이 본인이 더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지금 토트넘 얘기도 나오고 여러 팀 얘기가 나오는데. 토트넘. 예, 근데 뭐 쿠티뉴가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지금 어쨌든 자기도 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반전을 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익숙한데 다시 와가지고 기회를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제가 늘 이거 이적 시장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30살 전이 빅 사이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럼 그렇죠. 그러면 지금 27이잖아요. 지금 계약을 하면 한 4년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네. 딱 마지막 한 번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엄청 오래 할 거예요. 네.